저 세력들은 기생충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게 우리 과제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만 갈 게 아니고 상황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신구범 TV의 신구범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소위 그 조국 사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북한 얘기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도 분명한 남침이었고 그 휴전이 됐지만은 휴전 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을 괴롭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 김신조 습격 사건이라든지 버마 아웅산의 폭파 사건들, 또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말하자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을 했던 이 목함 지뢰 폭발 사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 그러면 북한은 도발이라 그러고 남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특히 기가 막힌 게 천안함 폭격 사건 때 그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단호하게 대처하되 확전은 피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불사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지, 확전을 피하라, 싸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를. 더더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돌아가신 황장엽 씨께서 남한 쪽으로 넘어오셨을 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남한의 고정간첩이 5만 명은 된다고 그랬어요. 맞으면 대한민국 사회를 맘 놓고 유린하고 요리하고 있는 게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사태나 위기에 처해서는 반드시 북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반성 속에서 다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북한이 그동안 일련의 도발 행위에 관해서 전부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사과를 요청할 거예요. 북한이 불응하면, 북한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린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쩔쩔매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국 사태의 실마리를 좀 풀어보고 싶은 생각인데, 지금도 2년 6개월 이상 감옥에 계십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죠. 이 탄핵 사건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따질 거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건 논외로 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났을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대신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소위 주사파 종북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난 40-50년 동안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남한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희생은 되셨지만은, 그러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소위 주사파를 포함한 종북 좌파들이 전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조국 사태는 어떤 것이냐? 이러한 종북 좌파들이 실체는 전부 드러났는데 좌파들이 본성이 뭐냐는 거예요.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조국 딸이 부정 입학을 했다, 조국 가족들이 펀드를 만들었다, 이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조국 사태를 통해서 소위 탄핵 때 드러난 실체,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사실은 그동안 기생충 노릇을 해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조국 보고 강남 좌파라고 그러잖아요. 강남 좌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 기어들어 와서 맞으면 기생충이 우리 몸에 잠입하듯이 잠입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시장경제의 모든 자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쥐들이 입으로는 자유를 빼자고 얘기하면서도
자유를 만끽했는데 대신 자기들은 대가 없이 한 거예요. 기생충은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처럼 우리 자유시장 경제의 이익을 전부 빨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었는데 조국이 마침내 그 본질을 드러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조국 사태를 보는 관점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4.3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려는 세력들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나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1919년 4월 13일 있었던 중국 상해 임시정부, 그때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그때가 정부 수립한 거다. 이제 이렇게 건국 이름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서 산업화를 일으키고 또 민주화를 달성을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느 수준입니까? 수출이 매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 명 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 1인당 소득이 3만 불 되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겨우 6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7번째로 거기에 가입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큰 나라에서 1인당 소득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 7번째로 대한민국이 가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조국을 포함해서 종북 세력들 좌파들은 여기에 기생한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조국 사태, 딸 부정 입학 문제, 그 다음에 학원 문제, 무슨 사모펀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다 우리 자본주의 국가나 시장경제 쪽에서 있었던 일들 아닌가요? 딴 데도 교묘하게 자기들은 하나의 노력도 안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기생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좌파들의 실체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반성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참 물어보고 싶어요. 아주 가족 중에 급하게 입원해야 될 환자가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병실이 없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줄 찾아가지고요 병실을 확보한다고요. 그게 우리 아닌가요? 만일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가 없다 그러자 매진돼서.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 연줄을 통해서 그 비행기 표를 확보하는 게 우리 국민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바로 접니다. 또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들 합니까? 정말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 재판장이 누구냐를 확인을 해서 재판장하고 가장 가까운 변호사를 찾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는 만연해 있습니다. 운전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신호등의 신호를 무시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국을 우리가 정말 손가락질할 자격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 아들 문준혁 군인가? 그 조민양을 좀 격려해주는 글을 올렸더니 야단이 났잖아요. 사실 당신들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부모의 심정은 자식을 보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다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마구잡이로 마녀 사냥이거든. 저는요 지금 조국이 사태 언론 보도를 포함해서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마녀 사냥들 안 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만일 조국 사태 같은 게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정치인은 어떻게 하고 있고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조국 잘못했죠. 그러나 조국은 어떤 면에서는 주사파 종북 세력들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준 거예요. 그 실체는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붙어있는 기생충에 불과한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럼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생충을 박멸해라 하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준 게 조국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기생충 같은 일들은 안 저질렀었는지 우리가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국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검찰이 손을 댔잖아요. 아니 31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하려고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상당히 오래 준비를 하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해서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소위 법치를 세우는 일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검찰이 조국 수사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들이 많아요. 면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냐, 아니면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기를 든 거라는 등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루머에는 우리가 개의치 말자는 거예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수사는 뒤로 물릴 수도 없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고 기다려주는 게 사실은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 조국의 사퇴에 관해서는 유튜브에 보니까 조국은 사퇴해야 된다, 조국은 사퇴해서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질문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국은 사퇴할 필요가 없다에 찍었어요. 그러면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98%가 조국은 사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사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 2%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린들 조국이 파렴치범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생각하고 있죠. 조국은요, 불씨예요. 소위 좌파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씨라고요. 그러면 이 불씨를 죽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살려서 그 좌파 전숲을 태우는 게 좋겠어요? 조국을 사퇴를 시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조국선에서 끝나버립니다, 일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겠어요? 나라가 안보에서 국방, 경제, 사회, 외교에 이르기까지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이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권이 서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조국을 죽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조국을 살려두면, 저는 이건 예상입니다, 조국은 사는 순간 더 통 큰 짓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생충들이 스스로 박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국을 사퇴시키는 문제는 아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대신 지금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철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예정대로 청문회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9월 3일 청문회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다시 국회에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마 조국 후보자 스스로도 자기가 자진 사퇴할 생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산호명 출신이거든요. 산호명 출신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과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임명되기를 원할 거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조국을 죽이면, 사퇴를 시킨다든지 자진 철회를 해버리면 불씨가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북 좌파 세력들,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을 불태울 수 있는 불씨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 같고 모순된 얘기 같지만은 이 불씨를 살려서 전부를 좀 불태우자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하나를 상대로 해서 좁게 갈 게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처럼 불씨를 죽여버리면 숲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조국 사태는 소위 주사파를 포함한 종북 좌파 세력들, 탄핵을 통해서 드러난 이 세력들이 실체가 밝혀진 건데, 그 실체는 바로 저 세력들은 기생충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게 우리 과제예요.
그건 자유한국당의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국민 전체의 과제예요. 이 과제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국 개인에게 매몰되지 말자. 조국 뒤에 있는 큰 것들, 큰 숲을 보고 그 숲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얘기죠.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만 갈 게 아니고 상황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갈 때라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